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매에 관한 한 의리 아닌 갑이 되어보는 시간, 갑의 경매법의 김엔젤라입니다. 오늘은요, 먼저 기쁜 소식부터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항상 주 1회로 인사드리던 저희 갑의 경매법이 앞으로는 주 2회로 그 활동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을 더 자주 뵐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확대 편성된 이런 시간에는 MPL 경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동안 MPL에 관심은 있는데 좀 어려운 것 같다, 궁금증이 많으셨던 분들은 이 시간 꼭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늘어난 만큼 새로운 NPL 고수분을 제가 영입해 왔는데요. 멋진 선생님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한양대학교에서 NPL 강의를 하고 계신 현준 F&I 홀딩스의 조상길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상길입니다. 이렇게 미인이신 김엔젤라님과 그다음에 또 부동산 전문 채널인 RTN과 함께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저희들 그 TV쇼 갑의 경매법을 잊지 않고 계속 시청해 주신다고 그러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NPL처럼 N, 여러분들의 인생이 엔조이지십니다. 또 피곤하지 않고 여러분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L, 여러분 인생이 엘레강스해지실 겁니다. 앞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선생님 첫 멘트를 아주 잘 준비해 오셨는데요. 연습 많이 했습니다. 엘레강스. 예. 근데 이 미인이신 김엔젤라님과는 좀 약간 연습한 티가 많이 났어요. 진심이신가요? 정말 미인이시고요. 이렇게 실제로 또 뵈니까 정말 엘레강스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갑의 경매법 기존 방송 혹시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새롭게 이렇게 편성된 시간인 만큼 어떻게 또 NPL에 대해서 채워주실까 예. 저는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채워주실 예정인가요? 대부분이 NPL은 무척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NPL 자체가 또 영어로 되어 있고 또 한글로 풀이하면 부실채권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감상, 용어상 어려운데 앞으로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아주 쉽고 편하고 재미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NPL이나 또 경매에 관한 모든 질문 저희가 전화로 받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다면 02703-8441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NPL 경매 갑이 되러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NPL을 위한 시간이 또 첫 시간인 만큼 NPL의 기초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첫 순서로는 갑이 전하는 NPL 지식을 준비해봤습니다. 교수님, 네. NPL 사실 저는 조금 듣고는 있지만 네. 정말 모르겠어요. NPL에 관한 이런 쉬운 정의가 있을까요? 그렇죠.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PL이 무엇인지 벌써 영어다 보니까 어려워합니다. 또는 한글로 부실채권이라고 그러는데 부실이다 보니까 부실,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게 재테크가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NPL, 즉 부실채권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으면 기한 이익 상실이 돼서 그 담보되는 물건이 근저당권이 부실채권이라고 그럽니다. 혹시 우리 김엔젤라님은 아주 미인이신데 혹시 과일을 많이 드셔서 그러신가요? 아니요, 저는 육식을 좋아합니다. 육식을 좋아하시군요. 네. 그러면 요즘에 어떤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요즘 철에는? 저요? 예. 요즘은 사과를 많이 먹고 있어요. 요즘에도 네. 사과가 나옵니까? 네, 사과 나와요. 그렇군요. 요즘 철에 아마 참외가 굉장히 이제 맛있고 네. 여름 과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참외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가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눈이 오거나 지금은 눈이 오진 않겠네요. 자,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어서 참외가 떨어져 버리게 되면 참외 하나가 1,000원씩 하는데 만약에 떨어진 참외는 굉장히 싸게 팔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참외를 보통 우리가 낙과된 과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과일은 참외라고 그러지만 그런 참외를 떨이로 팔게 되죠. 싸게. 똑같습니다. 은행에서 있는 근저당권, 그 담보를 한 근저당권이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내게 되면 정상채권인데 방금 참외 과일처럼 그 근저당권이 원금과 이자를 연체를 하게 되면 참외처럼 그걸 부실채권이라고 그래서 싸게 팝니다. 그래서 그 근저당권을 싸게 구입을 해서
재테크 수단으로 하는 것이 부실 채권을 위한 재테크 방법입니다. 이렇게 땅에 떨어지거나 멍이 들어도 과일 맛있는 거 많거든요. 그럼요. 굉장히 유용한 투자 네.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NPL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근데 또 교수님만큼 지식이 없으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NPL 부실 채권이 재테크 수단으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PL 부실 채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동화 회사 AMC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또 NPL로 한 부실 채권 투자는 다른 일반 투자와 달리 대출을 90%를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짜리 부실 채권을 구입을 한다 그러면 자기 돈은 한 1,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돈 약 10%와 AMC라든지 어떤 유동화 회사 이런 부실 채권을 취급하는 전문 기관을 여러분들 옆에 두시고 계속 연락을 하시게 되면 충분히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 보면 은행이 이자를 받지 못하는 채권을 부실 채권 시장으로 매각 유통을 시키면 또 개인 투자자께서는 관련 회사들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자료 준비하셨다면서요? 예, 여러분과 이 도표를 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도표를 보니까 제가 개인 투자자라면 저 흐름도의 어느 단계부터 제가 투입이 되는 거죠? 자, 저 도표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시가 1억을 하는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집을 매매하거나 아니면 또는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보통 대출을 받죠. 그러면 대출을 8천만 원 받게 되면 은행에서는 대출 원금 8천만 원이 아닌 9,600만 원 정도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 은행에서는 그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나중에 대출한 원금 8천만 원을 갚지 못했을 때는 그 돈을 회수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이라는 걸 설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저당권이라는 큰 과일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참여로 말씀을 드렸죠. 그런 근저당권이라는 과일이 있는데 채무자가 홍길동이 채무자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원금과 이자를 3개월 동안 연체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대출 원금이 8천만 원 회수할 목적으로 바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매각을 하는데 매각을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집을 매각을 하고 그 집 안에 있는 아까 담보가 돼 있는 근저당권 그거를 같이 매각을 하게 되는데요. 집은 법원을 통해서 일반 경매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집에 있는 근저당권, 은행이 갖고 있는 근저당권은 경매를 통해서 매각을 하지 않고 은행이 직접 매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부동산 경매는 경험하셨다시피 전국의 산하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법원에서 경매를 하십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근저당권을 사시려면 은행에서 아니면 또는 그 부실채권으로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AMC나 유동화 회사에서 오시면 그 부동산 채권인 근저당권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준비하신 자료를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 NPL이 요즘 생겨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혜성처럼 등장한 그런 투자처는 아닐 텐데 요즘 들어서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로는 혜성처럼 등장한 게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IMF가 언제 있었었죠? 우리 한 김엔젤라님은 97년? 그걸 98년? 어떻게 하십니까? 저 똑똑해요. 네. 벌써 그때 태어나셨는 모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계속 진행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에서 아픈 과거지만 1997년에 IMF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IMF가 지나면서 모든 가계 경제가 파탄이 나면서 아까 부실채권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1998년부터는 미국 자본을 위시한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집중적으로 부실채권을 매입을 했는데 거의 대규모 외국 자본이었죠. 미국 자본을 위시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론스타도 그 부실채권을 매입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희 국가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1998년부터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어떤 절차하고 제도가 미흡하고 정보가 전달이 되지 않는 차단된 상태에서는 부실채권을 저희들이 접근하지 못했었는데요. 최근에 국제 회계 기준이 도입이 되면서
일반인까지 오픈하게 돼서 우리 일반 각각 국민들도 이거를 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돼서 이 시간까지 여러분 이 방송으로 연락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궁금해지는데 NPL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적인 수익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괜찮을까요? 그럼요. 방송이라 좀 민감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를 한 지가 한 벌써 7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 지금까지 7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을 내보면은 35% 정도 되는데요. 와, 근데 이제 각각 투자 형태, 상황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수익률을 딱 고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저런 수익률이 나올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 NPL 투자 사례를 통해서 NPL의 매력을 좀 더 느껴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주 실사례를 하나씩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은 어떤 분의 또 투자담인지 자세히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인천광역시에 있는 남동구 남촌동에 있는 공장 물건입니다. 네. 자, 이 물건의 감정가는 약 45억 원이고요. 최저가는 30억까지 최저가로 떨어졌던 물건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 김현젤라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NPL은 부동산을 사지 않고 그 부동산에 있는 근저당권을 산다고 그랬었죠. 네. 자,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 낙찰자가 조모 씨로 돼 있습니다. 아마 제 성씨하고 같이요? 그럼 예. 본인 당연히 제가 아닙니다. 예. 얼마 전에 저희 먼 친척 되시는 분인데요. 이분께서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나누시는데 본인이 사업 얘기를 하시다가 여기 있는 물건을 낙찰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제가 깜짝 놀라서 사무실 돌아와서 물건을 조회해 보니까 바로 이 물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물건을 살펴보니까 저희 먼 친척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낙찰받아서 지금 사업을 잘 하고 계시지만 저를 미리 알고 미리 정보를 알았다라고 그러면 바로 부동산을 매입을 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매입을 했으면 훨씬 더 유리한 사례가 됐을 텐데 그러게요. 그러지 못했는데 자, 이분은 35억 원을 주고 45억 원짜리 부동산을 매입을 하셨는데 바로 매입을 할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35억 원을 가지고 이 안에 있는 근저당권을 가지고 먼저 매입을 한 다음에 부동산을 매입을 했었으면 훨씬 나중에 매각을 했을 때 양도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아주 우수한 물건이었는데 그분은 저를 알지 못해서 일반 경매로 낙찰받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한 계기도 좋은 정보하고 좋은 지식도 갖고 있어도 그걸 나누지 못하면 다 쓸모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TV에 이렇게 출연하게 된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먼 친척분이 조금만 더 수소문을 해보셨다면 예. 아쉽네요. 자, 그럼 이번 사례로부터 NPL의 갑이 되는 노하우를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자, NPL은 부동산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부동산에 있는 근저당권을 먼저 즉 부실채권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경매로 입찰을 했을 때는 본인이 일반 입찰을 하지 않고 근저당 금액으로 입찰을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에 있는 그 공장처럼 본인이 35억 원으로 입찰하지 않고 35억 원을 가지고 65억 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을 구입을 해서 65억 원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월등하게 낙찰이 될 수 있고 나중에 이 공장을 65억 원에 팔게 되더라도 본인이 65억 원의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양도세를 한 푼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ቤ경매법에서 첫 번째 포인트는 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하고 우월하게. 두 번째로는 나중에 이 부동산을 매각을 하더라도 양도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는 그런 양도세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덕분에 정말 NPL에 대해서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은데요. 듣자 하니까 오프라인에서도 NPL에 관한 세미나를 자주 여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네, 정보를 알려주세요. 그럴까요? 저희 현준 F&A 홀딩스에서는 매주 수요일 1시하고 7시 그리고 매주 목요일은 2시에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NPL 부실채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서 편하게 참석하셔서 또 필요한 정보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NPL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 목요일에 걸쳐서 마포구에 위치해 있죠. 네, 세미나를 열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한번 가서 직접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703-8441번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저 김엔젤라와 갑의 경매법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알면 알수록 정말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NPL이죠. 이제는 다른 사람의 투자담이 아닌 여러분께서 직접 투자하실 수 있는 좋은 물건들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저희 갑의 경매법의 대표 코너죠. 자, 갑의 관심 물건, 이번엔 NPL 편입니다. 자, 오늘 출연하신 갑. 조상길 교수님께서는 유심히 보아오던 물건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에게 공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 김인젤라님하고 처음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네.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보통 어떤 NPL 물건들을 많이 찜해 놓으세요? NPL 물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당 물건하고 유입 물건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그걸 토끼로 말한다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배당도 되고 유입도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당도 가능하고 유입도 되는 물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교수님의 첫 번째 관심 물건부터 보도록 할까요? 갑의 관심 물건 NPL 편입니다. 관심 물건 첫 번째 2014 타경 57,558호 인천 남동구의 서창동 아파트입니다. 면적은 대지 65.98제곱미터, 건물은 119.91제곱미터입니다. 예상 감정 가격은 3억 7,700만 원, 근저당 금액은 4억 1,080만 원입니다. 매각 가격은 3억 3천만 원.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유입 가능한 물건이고요. 24층 중 23층의 위치, 또 2009년에 보존 등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인천 남동구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어떤 특징들이 있길래 이렇게 관심 물건으로 지정하셨나요?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과 이 물건은 유입도 가능한 물건이고요. 자, 24층 아파트 중에 23층이면 굉장히 전망이 좋은 좋죠. 물건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층을 로얄층이라 하고 대부분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층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파트 단지는 한 500가구 정도 돼서 대규모 단지가 형성이 돼 있고 네. 그 배후 지역으로도 대부분 다 아파트 단지에서 주거 전용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은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3억 7,700만 원이라는 감정가 물건인데요. 이 물건의 근저당 금액은 좀 얼마가 되냐면은 자, 보시면 4억 1천만 원입니다. 자, 감정가보다 근저당 금액이 높다는 얘기는 자, 은행에서 그만큼 높이 가치를 평가했다는 뜻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부실채권을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 4억 1천만 원에 해당되는 그 부실채권을 자, 훨씬 더 감정가보다도 훨씬 더 싼 3억 3천만 원에 매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억 3천만 원이 다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실채권을 매입을 하실 때는 질권대출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약 10%에서 20%만 자기 자본을 갖고 있으면 되니까 3억 3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약 3,300만 원이나 또는 한 6,600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포인트를 꼽아주셨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유입 가능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그 유입을 강조하다는 얘기는 자, 본인이 이거 4억 1천만 원에 해당되는 채권을 부실채권을 3억 3천만 원에 구입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10%나 20%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자, 부실채권 4억 1천만 원짜리를 구입을 해서 본인이 이 아파트를 거주할 목적으로 유입할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 김현재라님은 아직 미혼이시죠? 네. 만약에 방 2칸짜리라든지 아니면은 어린아이들이 커서 방 3칸이 필요하신 분들은 3억 3천만 원을 부실채권을 구입을 해서 본인은 4억 1천만 원에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거는 배당도 받을 수 있지만 4억 1천만 원에 입찰을 해서 낙찰받고 나중에 혹시라도 또 이사를 하게 되고 옮기게 됐을 때 이걸 매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만약에 4억 1천만 원에 판다고 그러면 본인은 4억 1천만 원에
입찰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양도세를 하나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배당도 가능하지만 유입이 가능한 아주 좋은 물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물건을 소개해주고 계신데 또 입지 여건도 주목할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입지는 이 아파트의 입지는 서창초교 북쪽 인근에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주위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형성된 지역으로 생활 편의 시설과 여러 가지 문화 시설이 다 있는 아주 훌륭한 주거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기대 수익도 좀 높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자세한 금액 분석 이어가시죠. 예. 4억 1천만 원 근저당권, 자 부실채권을 네. 3억 3천만 원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실제로 투자하는 금액은 질권 대출을 90%까지 받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실제 투자하는 금액은 3,300만 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어느 재테크 수단들이 대출을 90%까지 해주는 것은 주식, 부동산은 없습니다. 오로지 부실채권만 이게 가능한데요. 그래서 본인이 3,3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기타 비용이 쪽 일부가 들어갑니다.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이자가 들어가고 또 근저당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근저당 이전비가 들어가는데 약 2,3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낙찰이 된다 그러면 본인한테 수익은 약 2,300만 원. 그래서 자기 현금 투자한 금액과 수익을 생각해 보면 42%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무려 42%대 수익률을 예상해 주셨는데요. 물론 등기부나 또 안정성도 확인해 주신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예, 잠시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소래신협에서 1순위 근저당으로 갖고 있는 4억 1천만 원입니다. 1순위 근저당이라는 이유는 그 전에 자기가 배당받기 전에 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순위 근저당인 4억 1천만 원을 받아서 배당을 받고 또는 유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순위, 3순위 있는 가압류, 임의경매는 전혀 권리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1순위 근저당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안전한 확보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관심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타경 2381호 경기 부천시의 소사구 송내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면적은 대지 16.8229제곱미터, 건물은 37.44제곱미터입니다. 예상 감정 가격은 7천만 원, 근저당 금액은 3,900만 원, 매각 가격은 3,500만 원입니다. 포인트로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요. 부천역 인접, 1인 가정 유용, 지분 약 50% 등을 꼽아주셨네요. 자, 이번엔 부천시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교수님의 소개 좀 들어볼까요? 자,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예상 감정 가격은 7천만 원, 근저당 금액은 3,900만 원입니다. 이 채권의 매각 가격은 약 3,500만 원이고요. 네. 예, 이쪽에는 3,900만 원이게 되면 실제 본인이 질권 대출을 받게 되면 한 390만 원 정도. 만약에 질권 대출이 80%가 나오게 되면은 약 한 8천만 원 정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소액 투자의 적격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액 투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건 앞서 만나본 배당과 유입이 가능한 물건과는 약간 투자 방식이 다른가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물건은 근저당 금액이 감정가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배당도 받을 수 있고 유입도 가능한 물건인데 이 물건은 감정가가 7천만 원이고 근저당 금액, 즉 부실채권이 3,900만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근저당권을 이용을 해서 부실채권을 이용해서 유입할 수 있는 물건이라기보다는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어서 지도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자, 이 물건은 부천역에서 불과 700m 거리밖에 되질 않습니다. 역세권이네요. 예, 아주 이런 경우는 보통 1000m 이내에서는 우리가 보통 초역세권, 또 역세권이라고 그러는데 도보로 한다고 그러면 한 5분도 안 걸리는 네. 아주 가까운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부천은 서울의 이송도시로서 영등포하고 구로 등을 배후 지역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출퇴근할 때는 직통 전철이 운영되기 때문에 서울까지 접근하는 데는
한 20분 또는 30분밖에 걸리지 않은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 출퇴근의 불편함이 거의 없겠네요. 예. 자, 그럼 권리상에 우려되는 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물건의 1순위 근저당권이 계양신유권이신데요. 계양신유권인데요. 3,900만 원입니다. 우리가 부실채권을 구입을 했을 때는 1순위 근저당을 사는지 2순위 근저당을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전체 다 가져오는 물건들은 전부 다 1순위 물건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순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에는 0순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스갯소리로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근저당에서는 0순위라는 게 없습니다. 1순위가 최고 순위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보장을 받는 것이 1순위이기 때문에 1순위 근저당을 안전하게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전혀 권리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드디어 이 소액 투자라는 최대의 장점을 확인할 시간인데요. 금액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자, 감정가가 7천만 원입니다. 네. 근저당 금액은 3,900만 원. 계양신협 1순위 근저당 금액입니다. 자, 그리고 그 금액을 3,900만 원짜리를 3,500만 원에 구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질권대출을 받기 때문에 질권대출은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약 390만 원, 굉장히 작은 금액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390만 원 가지고 어디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390만 원이나 4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요. 만약에 이게 낙찰이 되면 예상 배당 수익이 약 155만 원입니다. 155만 원이면 너무 작아서 우리가 누가 부실채권을 투자할까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 투자하는 금액이 3,500만 원이 아니고 350만 원 투자를 해서 150만 원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약 26% 정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150만 원이라는 절대 금액을 보지 마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수익금이 얼마인지를 꼭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또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제 이어서 세 번째 관심 물건도 만나보겠습니다. 2015 타경 5,948호 서울 구로구 신림동의 업무용 오피스텔입니다. 면적은 대지 108.8866제곱미터, 건물은 588.06제곱미터입니다. 예상 감정 가격은 38억 2천만 원, 근저당 금액은 26억 3천만 원입니다. 매각 가격은 22억 1,538만 원입니다. 포인트로는 2007년 보존 등기, 환승 신도림역 초역세권, 동건물 내 증권사, 보험사, 병원 등 입주해 있고요. 4층은 임차인 및 월세를 확보했다고 찝어주셨네요. 네, 신도림역의 오피스텔인데 면적이나 단가가 크다 했더니 이게 한 개 호수가 아니라 3층과 4층 총 2개 호실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업무용 오피스텔로 나와 있는데 건물 현황부터 좀 알려주세요. 예. 자, 이 건물은 총 664세대고 총 3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최고 30층인데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주상복합형인 건물입니다. 자, 30층이면 굉장히 입지 조건이 좋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신도림역 바로 맞은편 200m입니다. 네. 그러면 아마 200m 신도림역에 나와서 우리 김엔젤라님이 지나갈 때 엔젤라님 하면 부르면은 아마 들릴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겠죠. 글쎄요, 신도림역은 워낙 소음이 심해서. 그런가요? 장난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입지에 관한 장점이 유독 많은 그런 물건 같은데요. 입지가 워낙 좋아서 일반 매매 시장에서도 좀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신도림역은 1호선, 2호선 한승역이고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출퇴근 시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유동인구가 많아서 요즘에 또 뭐 불필요하게 뭐 성추행이나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한 부분도 생기지만 그만큼 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상권이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아마 3일 전에 제가 본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백화점에서 신도림역 이 건물에다가 백화점에 또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 여기는 백화점이 영등포라든지 구로 쪽에 몇 군데 이미 백화점이 있는데 현대백화점에서 뒤늦게 백화점을 진출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권과 수익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초역세권, 정말 초초역세권이죠.
그래서 입지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러게요. 영등포나 이 신도림 지역이 참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더. 예. 그렇죠? 자, 호수가 2개라고 해서 등기부 현황이 복잡하거나 또 추가로 확인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이 물건은 단지 2개 같이 동시에 경매로 나온 물건인데요. 이게 집합 건물로서 이미 그 3층과 4층이 구분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소유권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순위 근저당을 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순위 외에 0순위 근저당이 없어서 안전한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MPL의 이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수익성이 궁금해지는데 금액 분석 좀 도와주세요. 예, 근저당 금액은 구룡포 수협에서 약 26억 3천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룡포 수협에 있는 1순위 근저당권 26억 3천만 원짜리를 여러분들이 부실채권으로 22억 5천만 원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2억 5천만 원인데 사실 22억 5천만 원은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러나 질권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이용을 하게 되면 10% 2억 2,500만 원으로 부실채권 26억 3천만 원짜리를 구입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네 번째 관심 물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 타경 19,564호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근린상가입니다. 면적은 대지 503.6제곱미터, 건물은 1,098.28제곱미터입니다. 예상 감정 가격은 22억 247만 8천 원, 근저당 금액은 13억 130만 원입니다. 매각 가격은 11억 4천만 원, 포인트로는 2010년에 보존 등기, 고수익성의 고시원, 4호선 오이도역, 서해안 인접 등을 꼽아주셨네요. 네, 이번에는 시흥시 정왕동의 근린상가인데 고시원으로 사용 중이라고 포인트를 찝어주셨어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관심 있게 보셨나요? 우리 김엔젤라님은 혹시 고시 공부를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신방과라서. 네. 신방과는 무슨 과입니까? 신문방송학과인데 언론고시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시군요. 저는 또 제가 네. 오늘 오기 전에 사실 인터넷으로 프로필을 봐봤습니다. 네. 그래서 신문방송학과를 나오셔서 네. 언론고시를 공부를 하셨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저는. 그러진 않으신 네.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고시원이라고 그러면 고시생들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렇지가 않고 이 고시원에는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1인 가족이라든지 네. 1인 세대가 살고 있는 실제로는 거의 거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 정왕동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많죠. 그 뒤에는 또 안산시가 있고요. 그래서 이 고시원은 고시원생들이 있는 게 아니고 시흥시나 안산시에 있는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아주 선호하는 물건으로 해서 추천해 왔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로 찝어주신 부분들을 보면요. 고시원, 오이도역, 서해안 이런 부분들이 잘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기는데. 방금 우리 김엔젤라님은 저 신문방송학과 나왔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리한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가배경매법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러셨군요. 똑똑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곳은 아까 말씀대로 고시원인데 실제로 고시생들이 있는 게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1인 가족, 1인 세대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쪽은 바로 오이도역과 네. 그다음에 서해안이 있어서 굉장히 자연 입지적으로는 훌륭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동산의 이 물건은 자연 입지적인 측면에서 서해안이라든지 오이도역 그런 쪽보다는 수익형 물건으로 아까 고시원에 있는 사람, 아까 외국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쪽에서 주거용으로 할 수 있는 황금성이 뛰어나고 수익형이 높은 그런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등기부 현황 간단히 짚어볼게요. 이 물건의 등기부 현황은 미소신협에서 1순위 근저당으로 11억 7천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순위로도 마찬가지 미소신협에서 1억 3천100만 원 근저당을 갖고 있어서 같은 미소신협에서 1순위, 2순위 근저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합치면 14억 정도, 15억 정도 되는 근저당권을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3순위로는 강제 경매가 있고 4순위는 압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순위, 2순위 근저당권을 사는 거기 때문에 후순위에 대해서는 전혀 권리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 이 물건도 또 이렇게 수익률을 강조하신 만큼 금액 분석도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알려주시죠. 예. 이 고시원의 감정가는 약 2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저당 금액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순위, 2순위 근저당을 합치게 되면 13억 원인데요. 자, 이 13억 원이 근저당권이 원금과 이자를 연체를 해서 부실채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11억 4천만 원에 매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시 11억 4천만 원이 있는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11억 4천만 원이 있다 하더라도 질권대출이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자기 자금 약 1억 1,400만 원만 투자를 해서 일부 비용 약 7,900만 원 포함을 하게 되면 배당 수익이 약 8,100만 원 정도 예상이 돼서 수익률은 42%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인데요. 요즘에 우리 예금을 하게 되면 보통 예금 금리가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얼마 안 되죠. 얼마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시죠? 네. 저금을 안 하시는 모양입니다. 네. 아시는데 일부러 얘기 안 하시는 것 같고요. 요즘에는 초저금리여서 2%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42%라고 그러면은 거의 약 2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익입니다. 자, 부실채권, NPL을 통해서 부실채권만큼 재테크의 훌륭한 수단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조상길 교수님의 이 NPL 관심 물건들을 만나봤는데 여러 가지 얼뜻 봐도 정말 좋은 물건들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다시 한번 좀 강조해드리고 싶다 하는 물건 있으신가요? 예, 시간상 다시 설명해 드리지는 못하고 한 두 가지 정도로 네. 축약을 할 수 있습니다. NPL의 부실채권 투자는 배당 채권과 유입을 할 수 있는 유입 채권이 있는데 오늘 물건 중에서는 배당하고 유입을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채권이 신도림동에 있는 아까 주당복합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천 광역시에 있는 서창 자이 아파트는 근저당 금액이 4억 7천만 원으로 감정가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 물건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배당을 받거나 근저당 금액으로 입찰을 해서 본인이 직접 거주할 수 있는 물건이어서 그래서 신도림동에 있는 주당복합 건물과 서창 자이 아파트 이 두 가지 다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배당과 유입이 가능한 물건이어서 이 두 물건은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NPL에 관심 두셨던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이런 물건들 잘 메모해 주셨다가 또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실시간 전화 02703-8441 열려 있습니다. 네, NPL 소식들로 오늘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갑의 경매법, 또 마지막으로 즐거운 순서인데요. 뻔뻔 경매라는 순서인데 오늘은 특별하게 뻔뻔 NPL 경매로 이름 지어봤습니다. NPL 경매 사건 중에 때로는 경이롭고 때로는 엉뚱하기도 한 사건들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사례인가요? 저는 처음에 뻔뻔한 물건을 추천해달라고 그러길래요. 네. 처음에 뻔뻔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영어를 못해서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네. 아무튼 뻔뻔하든지 뻔뻔하든지 재밌는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부실채권 22억 원 하는 부실채권을 우리 김엔젤라님이 사신다고 그러면 한 얼마 정도 사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22억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질권대출을 해드립니다. 일단 설명해 주시죠. 예, 네. 그래서 22억 원 하는 이 부실채권을 단돈 5,300만 원에 사는 사례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가 한양대학교 작년 딱 요맘때네요. 한양대학교 저희 학생이 샀던 물건인데요. 와. 대부분 22억 하게 되면 18억에 살까? 19억에 살까? 아니면 15억에 살까? 아니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5,300만 원에 샀습니다. 그럼 5,300만 원에 샀으면 실제 자기 돈은 질권 대출을 받기 때문에 불과 53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와. 그래서 그런 물건인데 제가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런 행운의 물건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미리 알아챌 수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행운의 물건이 아니고요. 정확히는 대부분이 22억 하는 근저당권, 부실채권이다 보니까 네. 이게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행운이 아니고요. 22억 하는 물건이 5,3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실력과 그걸 보는 안목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참 재밌었던 사례 같은데요. 이어서 또 다른 뻔뻔 경매도 알아볼까요? 예.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거 펀펀이 아니고 정말 이거는 뻔뻔한 물건이지 않나 그래요? 싶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근저당권이 22억짜리를 단돈 5,300만 원에 샀는데요. 이건 반대로 감정가가 3억인데 20억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오, 정말 이건 또 정반대인 건데 뭐죠?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 사례는 소위 대박이라고 불리우면서 신문 지면에까지 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 내용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지난 3월 17일자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제목이 3억 5천만 원 상가 20억짜리 보물됐네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황무지나 다름없는 땅에 들어선 상가가 경매 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려 눈길을 끈다. 인기몰이를 한 비결은 높은 기대 수익률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재미난 기사 같은데 이런 물건은 이렇게 거의 6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낙찰이 될 수가 있나요? 정말 거짓말 이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치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2억을 동그라미 하나 잘못 쳐가지고 20억으로 잘못 쓰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물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20억 낙찰된 사례가 많고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 53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입찰에 참가를 하였는데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발생을 했을까요? 자, 감정가는 3억대에 불과하지만 이건 약국입니다. 이 약국에서는 지금 보증금하고 보증금이 5억, 약 월세가 1,500만 원이죠. 그래서 감정가로 물건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즘에 말하면 이제 부동산 매매 차익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수익형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감정가로 접근하는 물건이 아니고 보증금하고 월세가 1,500만 원이면 자기가 20억에 낙찰 받아서 보증금 5억으로 보증금 5억과 그다음에 대출 15억 원을 받아도 월세에서 이자를 갚고도 한 700만 원, 800만 원이 남기 때문에 많은 사람 54명이나 입찰을 하고 20억 고가에 낙찰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부동산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매매 차익만 노렸지만 요즘에 실질적으로 초저금리, 그다음에 경기 불황, 국가 경제 어렵고 세계 경제도 안타깝게 지금 계속 저성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수익형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이 아니라 수익형으로 보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색 사건이라고 해서 웃고 넘길 것만 아니라 많은 정보와 노하우도 숨겨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코너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 2회로 확대된 갑의 경매법 오늘 순서 모두 시청하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교수님 정말 알찬 정보들 감사드릴게요. 예. 우리 김앤젤라님께서 뭐 아주 미인이시고 진행도 잘하시지만 네.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또 당황도 했습니다. 네. 아까 그 말씀하셨던 세미나도 저도 예. 한 번은 꼭 참석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예. 들었는데요. 예. 한 번만 더 소개를 해주세요. 그럴까요? 네. 자, 저희 현준 FNI 홀딩스에서는 무료 세미나를 매주 수요일 1시 그리고 7시 그리고 목요일 날 다시 한번 2시에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차례 무료 세미나를 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주차장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무료 세미나를 참석하셔서 MPL이 뭔지 좀 더 여러분들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MPL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알차게 알 수 있는 그런 순서 같거든요. 저도 한번 참석해 보겠습니다. 꼭 오십시오. 네,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앞으로 주 2회 경매에 대해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